네, 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심플 영어의 원리 상권. 자, 126페이지입니다. 자, 126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예, 한번 자 읽어볼까요? 자, Jane walked. 걸었다. Jane은 걸었다. 이거죠. walked. Along the river. Along the river. Along. 자, 무엇을 따라서 the river. 강을 따라서 the river. 그 강이죠. 강을 따라서 자, her dog, 그녀의 강아지, her dog following her, 그녀를 따르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저 심플 영어라고 그러잖아요. 자, 심플 영어. 뭐가 심플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영어의 논리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영어의 논리가 참으로 심플하다는 거예요. 영어의 논리가. 그리고 그 심플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되는 거죠. 심플하다는 건 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어의 문법은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영어가 왜 심플한지를 한번 이야기해 봐요. 자, 영어는 자, 주어 플러스 서술로 구성되어요. 첫째,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거 아주 단순합니다. 자, 영어는 주어 플러스 서술로 구성된다는 것. 근데 이 서술어가 목적어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어는 서술어에 포함되는 거죠. 그럼 결국 주어 플러스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주어 중에서는 자, 단순 서술어가 있고요. 단순 주어가 있고 단순 주어와 호응하는 것이 단순 서술어예요. 단순 서술어. 이렇죠. 그럼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서술어로 우리가 구성된다. 문이 구성된다. 그 다음에 문장 주어와 문장 서술어로서 자, 문이 구성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서술어를 이야기하고요. 문장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표현되어 있는 서술어를 문장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두 주어는 똑같습니다만은 단순 주어와 호응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주어라고 그러고 문장 서술어 호응하는 것은 문장 주어라고 그러는 거죠. 둘 다 서술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순 주어, 그래서 단순 주어를 우리가 B라고 표시하잖아요. B라고 표시하고 문장 주어를 우리가 P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기호를 정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 단순 서술어하고 호응하는 주어를 자, large A라고 그러고 문장 서술어 호응하는 주어를 우리는 S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문은 A 플러스 B로 구성되거나 S 플러스 B로 구성된다는 것. 자, 요거. 자, A 플러스 B? 그냥 영어의 문장은 말이에요. A 플러스 B 아니면 S 플러스 P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논리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다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복잡하게 이형식에서 1, 2, 3, 4, 5형식, 그 다음에 뭐 각종 관용군이 이런 거 다 외워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영어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구성된다는 것. 자, 주어 중에는 단순 주어와 문장 주어가 있다는 것. 단순 주어는 단순 서술어 호응하고 문장 주어는 문장 서술어 호응한다는 것. 이것만 알면 영어의 대부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서술어가 있고 또다시 서술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서술어가 있어요. 자꾸 서술어가 겹치죠. 그러면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서술어를 갖다 선행 서술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서술어를 후행 서술어. 그러면 얘에게는 후행 서술어가 되지만 얘에게는 선행 서술어가 되죠. 그러니까 자, 뒤에 있는 후행 서술어가 앞에 있는 선행 서술어를 어떻게 한다? 한정을 하는 거죠. 이거 수식이 아닙니다. 뭘 한정하느냐? 자, 후행 서술어는 선행 서술어의 행위 범위를 한정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한정을 한다는 거죠. 결국 합해가지고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 서술어는 말이에요. 어떤 품사가 단순 서술어가 되느냐 하면, 단순 서술어는 뭐가 되느냐? 이거는 준동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준동사가 단순 서술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준동사가 영어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작게 말하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의 준동사가 단순 서술어가 되고
이 단순 서술어가 변해서 문장 서술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서술어는 앞에 있는 서술어를 이렇게 한정해 주게 되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 준동사 아니겠습니까? 이 6가지 준동사만 제대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어는 심플 그 자체가 된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다 그 눈치 잘 채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강의는 그 우리 심플 영어의 원리 독자님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판서라든지 그다음 이런 뭐 PPT 같은 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의 약간 그 보조로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PPT라든지 또 다른 어떤 유인물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6가지 준동사만 알면 이해를 여기에 대한 이해만 가지게 되면 영어는 술술술술술 풀려가지고 정말 영어 정말 심플하구나. 이렇게 심플한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 영어를 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자, 요렇다는 그 기본을 한번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런 기본을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영어는 심플하기 때문에 매 시간 드릴 말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달리해서, 준동사를 달리해서 이제 변형시키고 활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자, 이게 발음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뭐 대강 발음하시면 됩니다, 발음은. 자, 이 발음 참 힘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든 단어가 발음하기 힘든 게 영어의 요 발음이라고 그래요. 요 발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 발음으로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오와의 중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참으로 발음하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자, 한번 봐요. 자, 이 걷다는 뜻이죠. 걷다죠. 걷다. 이건 원형하고 현재 동사와 같습니다. 그러면 원형 현재 동사가 외형상 같습니다. 그럼 과거는 뭘까요? walked. 이거지 않겠습니까? walked. 그렇습니다. 그럼 요건 walked 이거는 한 단어로 해서 그렇지. 자,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did 플러스 walk. 이거 다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did 플러스 walk. 자,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걷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걷고 있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것. 이때는 실행분사를 쓰는 거죠. walking. 이때 실행분사예요. 자, 이 실행분사인데, 얘 이름이 실행분사인데, 분사로 치면은 이것도 준동사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실행분사입니다. 이 이름이 실행분사입니다.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준동사죠. 준동사입니다. 자, 준동사 중에서도 동사준동사라고 그러죠. 동사준동사.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 자, 오케이. 이거는 실제로 걷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자, 준동사이기 때문에 자, 준동사의 우리 한금들을 아시죠? 자, 준동사는 자,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영어를 구성하는 분사는 요 4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준동사. 이건 동사의 일부잖아요. 준동사는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명사, 부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황금누리죠. 이거 간단한 겁니다. 자, 준동사라면 걷고 있다 이런 말이고 형용사라면 걷고 있는. 자, 명사라면 걷는다는 것, 걷기 이렇죠. 부사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걸으면서, 걸은 다음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거는 부사절을 대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사절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준동사가 부사로 쓰인다는 것은 부사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옛날에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어렵게 배웠죠. 이 준동사가 부사로 쓰이는 것이 부사절을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준동사는 부사절을 대신할 수가 있는데 준동사의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뭐 이상하게 해서 분사구문이라 해서 굉장히 어렵게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준동사는 걸어가고 있다. 형용사 걸어가고 있는. 명사 걷기, 걷는다는 것. 부사 걸어가면서 이제 걸은 다음에 걷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상에 맞는 부사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뭐죠?
뭐 분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해서 발전되어 갔구나를 아시면 되는데, 이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준동사가 부사절을 대신하면 이게 부사가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면은 아주 족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Jane walked. Jane은 걸었다 이 말이잖아요. 걸었다. 자, 그 다음에 along 볼까요? 자, 이걸 우리가 원시준동사 같죠? 그런 냄새가 나죠? 이거 무엇을 따라서 나란히 걷다 이런 뜻이죠. 자,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을 따라서 나란히 가는 것, 이게 along이죠. 그럼 대상을 따라서 나란히 가다, 이게 along이에요. 근데 그럼 나란히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이게 횡단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across라 그러죠. across. 이거는 무엇을 가로지른다는 뜻이죠. 요거는 가로지르다, 요거는 along. 이건 나란히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long은 무엇을 따라서 나란히 간다는 뜻이고요. The river, 요거는 이제 요거 원시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The river, 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정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일단은 그 강이라고 해서 특정의 정관사라고만 알아두세요.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특정을 하게 되는 거죠. 특정. 자, 특별히 정하는 것. 이게 정관사의 특징입니다. 그래, 그 강을 따라서 나란히 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walked 하지 말고요. 그냥 walking, 걷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걷고 있다. 이렇게 walking, 걷고 있다. 이건 걷고 있단 말이죠. 걷고 있다. 자, along, 몸을 따라서 나란히 가다. 그럼 이것은 걷는데 그 걷는 것의 행위를 여기에가 한정을 해주는 것이 몸을 따라서 나란히 가다. 자, 우리 아시죠? 그럼 walking이 비 아니겠습니까? 뭐죠? 단순 수수로. along도 단순 수수로죠. 근데 여기는 한 차원 낮은 거죠. 그리고 B1이라고 해주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거는 B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1 한차적으로 낮은 것. 자, 순차적으로 하나가 낮습니다. 낮은 것을 우리가 후행서술어라고 그러죠. 자, 후행서술어는 앞에 있는 선행수술을 한정하게 되는 거예요. along, 음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자, along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목적어와 서술은 합해서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The river. 이렇게. 그럼 이것도 하나의 단순 서술어 목적을 가지면 합해가지고 단순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1. 여기 이제 단순 서술어가 앞에 있는 단순 서술어를 갖다가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강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언제? 시간을 넣어주면 되겠죠. 또 준동사 시간을 내주는 것은, 자, 비동사의 뭐라고요? 현재 변화형이죠. 지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이라는 뜻. 그러니까 준동사의 시간만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is 플러스 b가 뭐가 됩니까? p가 되죠? 왜? 시간이 정해지니까. 얘는 p의 어쨌든 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b1 대신에 p1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p 플러스 p1이 되고 결국은 p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다 스스로가 되는 겁니다. 강을 따라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요. 자, 허도 그녀의 강아지가 이런 겁니다. 일단 강아지가 나오죠. 또 강아지가 following, 따르고 있어요. 자, follow는 따르다는 뜻이죠. follow, 무엇을 따르다. 목적어 나오죠. 그녀를. 이건 목적입니다. 여기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플러스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단순 서술어예요. 단순 서술어. 자, following, 따라가고, 이거는 현재 그러면 단순 서술어인데 그 이름이 뭘까요? 실행문사죠. 실제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가고 있다. 강아지가 그녀를 따라가고 있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A가 되잖아요.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에는 Jane walked along the river. 이거는 S 플러스 P였죠. S 플러스 P예요. 요거는 뭘까요? 이건 A 플러스 B잖아요. 그렇죠? A 플러스 B예요. 그럼 S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럼 요거는 절이 되고 요거는 구가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절이고 이건 구예요. 그 절과 구는 그 위상이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위상이 다른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연결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위상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두 개를 결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위상이 아래고 하나는 높은 거니까. 요거는 절과 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연결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접속사죠. 연결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S 플러스 P 플러스 A 플러스 B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 플러스 P 하는데 그때 상황이 A 플러스 B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영어의 좀 심플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이걸 A 플러스 B를 S 플러스 P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요 시간의 주기에 과거였잖아요. 요것도 그럼 요 시간은 준동사의 시간은 앞뒤 문맥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S 플러스 P에 여기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야잖아요. 따르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정해주면 what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비동사의 과거 변화형을 주면 되는 거죠. was followi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A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이건 S가 되고요. 이건 P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S 플러스 P가 되는 거죠. 어때요? 앞에 있는 S 플러스 P가 되죠. 그러면 앞에도 S 플러스 P고 뒤에도 S 플러스 P면 둘 다 절이잖아요. 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위상이 같아 버리잖아요. 위상이 같은 두 개를 나열할 수가 없죠. 그냥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위상이 같은 문장 요소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접속사죠.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문맥으로 봐서 and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때는 S 플러스 P 하다, 그리고 S 플러스 P 하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일까요? 이거보다는 말이에요. 이게 S 플러스 P, A 플러스 B. 이것이 훨씬 더 편리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은 상당히 이주적인 표현이에요. 상당히 지식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제인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 이런 거죠. 제인,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거는 빼는 거예요. 좀 줄이기 위해서 along the river는 빼고요. 그렇는데 여기서 with라고 하는 이게 원시 중동사를 넣으면 이거는 뭐뭐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뭐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요 with. 그리고 제이는 걸었는데 with 어떠한 걸 가지고 뭐뭐 함께란. 자, 물건이면 뭐뭐를 가지고 사람이면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겠죠. 그럼 with me 이러면 나와 함께 걸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걸었다. 그럼 요거는 walked. 자, 이게 P고요. 이게 P1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결국은 합해가지고 P가 되겠죠. 이렇게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나와 함께 걸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함께 걸었다고 할 수 있겠죠. with me가 아니고 저기 나온 것처럼 자, her dog. 그녀의 강아지가 following 따르고 있는 상황. 보세요. 자, 그녀의 강아지가 따르고 있어요. 그녀의 강아지가 따르고 있는 상황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갖다가 묘사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P 플러스 P1이긴 한데 이 P1의 목적어가 이거예요. her dog following.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with, 무엇을 함께. 근데 이게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건 주어 아니겠습니까?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수수르죠. 그녀의 강아지가 따르고 있어요. 그녀의 강아지가 따르고 있는 상황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with, o, a. 자, 목적어가 되면서 주어가 되죠. 플러스 b. 어때요? 이거 수학 같습니까? 영어의 구조는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a 플러스 b 전체가 with의 목적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oa만이 with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고, 요 목적어의 스스로가 b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요거 함께 가는데 얘는 요거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A가 B 하는 상황을 가지고 뭐뭐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어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요와 비슷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